안녕하세요. 네, 기출 문제 다 받았죠. 그거 간단하게 한번 구경하고 진도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시험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는 한 중 정도입니다. 중 정도고, 물론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죠. 특히 이제 총론에서, 총론이 지금 9개고, 강론 문제는 한 11문제. 항상 요 정도 나왔죠. 그렇죠. 요 정도 쭉 나오고, 이제 박스는 한 6개고, 특히 이제 재산제. 재산제 관련된 게 지금 모두 6문제입니다. 대단하죠. 2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재산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특별히 어려운 재산제 관련 건 나오진 않았지만, 최신 판례 정리를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학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형보증주의. 항상 경찰이나 경찰 간부 쪽에 1번은 재형보증주의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1번 보겠습니다. 기억. 그렇죠. 그냥 이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지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것만 갖고는 정범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동전문 공부할 때 보았습니다. 용인 방치만 갖고는 정범이 될 수 없으니까 바로 이것을 소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고. 미연입니다. 여기도 이제 최신 판례죠.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하고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 원료로 해서 이제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 제품이나 이런 명칭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산지를 혼동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관련 법 조문을 토대로 위와 같이 이제 한 거니까 여기서는 니은지문 결론 부분에는 재형보증주의에 위배된다. 예, 옳습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혼동하는 표시라고 볼 수 없었고, T것 마찬가지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것은 운전면허를 받았지만 효력이 정지된 경우 다른 거죠. 받았는데 효력이 정지된 것하고 처음부터 받지 아니한 거라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위배된다. 옳은 것이고, 리얼. 이것도 전통적으로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고, 이때 결론 부분에서는 이 정보통신망 영촉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이때 타인에는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재형보증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허용되는 해석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명예훼손죄 공부할 때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자도 포함되죠. 왜냐하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사자가 빠지는 건 뭡니까?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사자에 대한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네, 그다음 2번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판례 쭉 보시면 되고, 2번 보시면 그렇죠. 이 의사입니다. 역시 닥터 낙태하라. 여자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계속 증권 행사할 생각이 없다. 낙태할 병원도 물색해주기가 했고, 결국은 이 여성이 남자친구한테는 알리지 않고 낙태했습니다. 그래도 교사 행위가 낙태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바로 자기 낙태죄 교사원 선입합니다. 2번 틀렸죠. 그래서 4번 지문은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 선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렇죠. 고의 급정거 사건. 이것은 항상 출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과실범위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2번 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총론에서 쭉 봤죠.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 보통인이지 길거리 지나가는 2,000명의 주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질문.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죠. 10조 사망, 원인자 기원하면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자도 포함합니다. 3번이 틀렸고 답이 되고, 그 다음 4번 질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연법 원칙적으로 고의 책임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내가 지금 면허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그래서 1번. 여기서 옛날에 어떤 전원합의체 판결했으면 요즘 약간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바로 조합원에 대해서 파업 실시가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조합원의 찬반 투표는 바로 이 정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거치지 않았다면 정의 행위는 정당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이죠. 그래서 1번. 네, 옳습니다. 찬반 투표를 일단 웬만하면 다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2번 질문. 그래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 당부에서 정의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만 되고, 심표 다음에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정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이 정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이 부당한 요구사항을 관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정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대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습니다. 정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되고, 밑에 3번, 4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5번. 법률을 차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건 이제는 뭐 두 문자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두 문자 내용은 뭡니까? 16조의 정당한 이유는 미국발 허광민, 유장량, 해골향기 비교가 정당하다. 그것만 정리하고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만. 그죠. 뭐, 비교가 할 때 비디오물 감사실 사건. 이것만 정당한 이유로 인정했고, 나머지 기억, 니은, 리얼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형사 미수분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게 이제 뭐 가장 수험생들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씩 쭉 보면, 강제집행 면달죄와 작물취득죄. 이것은 미수분 처벌 조문 없다는 것은 재산죄 쭉 정리하고 있죠. 재산죄에서 미수분 처벌 조문이 없는 것을 두 문자 이미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경점, 강중건, 부장, 미수 X. 그래서 바로 강제집행 면달죄와 작물취득죄 미수분 처벌 조문 없고 또 디귿, 직무유기죄는 왜 미수분 처벌 조문이 없습니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장안에 있는 범죄 중에서는 불법 체포 감금죄만 빼고는 모두 미수분 처벌 조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답을 맞춰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리얼 지문, 감금죄. 이건 미수분 처벌 조문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그 체포 감금죄는 항상 모두 미수분 처벌 조문이 있다. 이렇게 쭉 뭐 파워 특강 등을 통해서 쭉 정리했죠. 왜냐면은 뭐 체포 감금죄 미수분 처벌 조문이 있고 또 중체포 감금죄도 미수분 처벌 조문이 있고 또 불법 체포 감금죄도 미수분 처벌 조문이 있고 또 특수체포 감금죄도 미수분 처벌 조문이 있습니다. 체포 감금죄는 모두 미수분 처벌 조문 있습니다. 그 다음 미엄, 태거불응죄 이것도 외우고 있죠. 바로 우리 형무상 진정부사기범. 바로 미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진정부사기범임에도 불구하고 미수처벌 조문이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그건 뭡니까? 퇴집, 태거불응죄와 집합매년 위반죄입니다. 그리고 하나 어렵다는 것은 비협입니다. 바로 공무상 표시무효죄. 그렇죠. 그리고 공무상 보관무효죄 이런 것들은 미수분 처벌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미엄, 비협 이 세 개가 미수분 처벌 조문이 네,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번에 현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구경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7번 공범에 대한 것 1번 지문 워낙 중요한 지문이죠. 부사기본 사이 공동점업의 공통된 의무 공통이행 이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무 공통이행 옳고 2번 지문 배임수재죄 그렇죠. 결론 부분에 정제자에게는 정당한 의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은 뭐 기본수대 보죠. 라디오 방송 PD에게 가수 매니저가 우리 애들 노래 좀 많이 틀어달라. 이런 것은 가수 매니저 입장으로서는 정당한 의무에 속하는 청탁이지만 바로 라디오 방송국 PD 입장으로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옳고 3번 지문. 그렇죠. 예, 공동가공의사는 결론에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틀렸죠. 표면적 공동점업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표면적 했을 때 표면적 교사문도 안 되고 유일하게 표면적 했을 때 인정되는 건 뭡니까? 표면적 종범 걔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 간첩은 간첩이 될 수는 없죠. 간첩이 되기 위해서는 북측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 연락이 있어야 되고 표면적인 간첩은 98주 이상의 간첩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자들에 따르다면은 간첩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본 수업 때도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3번이 지금 틀리고 4번 지문에서는 한평군수 사건이죠. 뭐, 어차피 이 한평군수가 직무에 관하여 영덕의사로 이 뇌물을 받아들이면은 비록 함정교사라고 하더라도 이 한평군수에게는 뇌물수재의 성립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이것도 뭐 총론적인 문제처럼 불가불적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재산죄를 묻는 거죠. 뭐 특히 기억 이것은 워낙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 이해하는 건 힘들지만 결론은 정리를 해둬라 했죠. 결론 부분에 바로 가로 안에 후행예금 인출 동의 행위 해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줬을 때 바로 예금에 대한 질권자는 언제라도 자기의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상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어떤 진열에서는 이 결론은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벌적 사회행위입니다. 별도로 회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만 성립하는 사건이죠. 니은지문. 이것도 전화합의체 판결입니다. 건설당근 설정해 줬을 때 이때 회년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이것을 팔아버리죠. 매도하는 것은 더 큰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때는 별도 회년죄가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 혐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D거침은 처음부터 엄을 할인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기망해서 받습니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가로 안에 후행 채권 변제 행위 해년죄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기죄 불가벌적 사후 처분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설명드리자면 바로 해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덕의 의사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에야지만 해년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약속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불법 영덕 의사가 있는 거죠. 사기죄로 수받은 겁니다. 이때 벌써 이 약속음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이후에 이것을 뭐 기존 채권 변제 사용했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리얼 지문. 그렇죠. CD 절차입니다. 절도죄 성립하고 영업비밀 부정 사용합니다. 가로 안에 후행 부정 사용 행위 영업비밀 부정 사용죄 별도로 성립하죠. 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면은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바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로 공정한 경쟁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별도로 침해하니까 별개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9번 몰수 추징이죠. 1번 지문. 그래서 이건 면소 판결의 경우라면은 몰수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몰수할 수 없다면 아예 추징도 불가능합니다. 옳은 것이고 2번 몰수의 원칙적인 취지가 우리가 이득 박탈적 성격이라고 공부합니다. 이득 박탈적 성격. 그렇죠. 지금 이번 요구에 나오죠. 그때는 결론 부분. 재판 선고 시 가격,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 가격을 기술한다. 네, 옳습니다. 몰수 불능 시의 가격이 아닌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기본소득 때 또 뭘 더 봅니까? 원칙적 의미에서 이득 박탈적 성격의 몰수 추징이 아니라 징벌적 의미의 몰수 추징. 우리가 두 문자로 관외 밀향마 특경. 그것도 또 정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3번 지문. 그렇죠. 내가 히로뽕을 수수해서 투약합니다. 만약에 1,000,000원치를 수수해가지고 1,000,000원치를 내 몸에 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수수했기 때문에 1,000,000원. 몸에 넣기 때문에 1,000,000원. 2,000,000원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너무 과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때는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하면 된다. 그것입니다. 3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4번 지문. 배임수재죄 이것은 필요성 몰수 대상이다. 옳죠? 우리 형법 48조의 몰수 추징은 임의적 몰수 추징입니다. 반면 우리 형법에 있지만 필요성 몰수 추징은 세 가지 범죄 있죠. 그건 뭡니까? 뇌물, 아편, 배임수재죄입니다. 뇌물, 아편, 배임수재죄. 지금은 배임수재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번 약치유인죄입니다. 1번 질문.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해서 감금합니다. 그렇죠. 피고인이 11살짜리 정도 여자아이를 인천 동아 아파트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제는 자기 사실상 집에 하나 옮겨놨죠. 그리고 한 8달 동안 자신의 트럭에 태우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셋집 등에서 기거한 사건이죠. 미성자 유인죄 더하기 감금죄, 실체적 경합범 둘 다 성립하고 경합범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워낙 강조 많이 했습니다. 약치. 그렇죠. 폭행협박의 수위입니다. 폭행협박의 수위, 강제추행죄와 중간도죄하고 이것을 세 가지를 비교해서 기본서에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바로 이 약체라고 하는 것은 결론 부분.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려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지 반항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옳죠? 그래서 어떤 예, 이마트에서 여성이 꼬마 애를 보고 카트에 있는 애를 데려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드려 패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안고만 가면 되죠. 그래서 실려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판례 사실관계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러 가자 사건이죠. 자러 가자라고 하면서 옷 소매를 걸어 당겼다가 일단 붙잡혔습니다. 가는 목적 야치 실행차수 인정되죠. 가는 목적 야치 미수죄의 성립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학습 풀 때도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확인학습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확인학습을 대충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본 수업 충분히 잘 따라오시면은 이 문제들 적어도 한 50점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목표로 합니다. 물론 목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3번 질문 그렇죠. 이것도 바로 보는 거죠. 아빠가 애기를 갖다가 고아원 데려와서 양주 문제 상담하고 그날 밤 개 사육장에서 잠을 재웠던 사건이죠. 아버지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호자, 외조부의 감옥을 침했습니다. 미성자 약치유인죄 주체될 수 있었고 옳고 4번 질문. 약치한 자가 안전한 장소 풀어주면 형을
감경할 수 없다. 틀렸죠. 해방 감경 규정입니다. 우리 형법상 해방 감경 규정.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면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강경한답니까? 강경할 수 있다는 임원석 강경이죠. 해방 강경 규정은 출제가 잘 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인질 간호죄에 있습니다. 인질 간호죄에 있고, 또 두 번째 인질 상해치상죄에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제의 장안에 있는 웬만한 문제들입니다.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제의 장안에는 웬만한 문제들. 물론 여기 안에서도 피약취, 유인, 매매자, 치사상죄, 사람을 치사죄 죽게 만든 경우에는 당연히 인질이 죽었죠. 해방 강경 규정은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기본 순대 쭉 다 봅니다. 특히 없는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체포 감금죄, 인질 간호죄는 없다는 것. 체포 강간죄와 인질 간도죄는 해방 강경 규정이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게 쭉 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명예죄죠, 명예수죄. 1번 지금 워낙 출제 많은데, 그죠?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 하더라. 이것은 이 범행 정황에 비추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공연성이 없습니다. 1번이 틀렸죠. 그렇죠?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이것도 워낙 강조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모욕죄가 될 것 같은데, 전체 게시글의 비중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그리고 목적, 이런 거 쭉 봤을 때, 바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12번. 역시 이제 12번부터 12, 13 쭉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재산죄에 나오는 특징은 원래 경찰 성진시험에서 이렇게 쭉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것은, 이번 간도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한 4, 5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 특징을 요즘에 많이 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산죄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또 외우면 됩니다. 그죠? 어려운 만큼 또 외우면 되고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12. 기억지문. 각각 중요한 것은 절도가 나오면 야간인지 주간인지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간이죠. 낮입니다. 이때 소개하는 것만 갖고는 미수가 되진 않고 재물에 대한 물색 행위가 있어야만 될 겁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이것도 올대학이 워낙 출제가 많이 나옵니다.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사건이지 실제로 사표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날에도 출근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불법 영도거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니은 절도죄가 성립한다. 틀렸고. 디귿지문 친족사안들입니다. 범인하고 피해자 모두하고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지 어느 일방하고 사이에만 있으면 안 되죠. 디귿지문 틀렸고. 그 다음 리얼지문. 갑이 타인의 신용카드 이용해서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합니다. 이것은 무슨 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후에 자기 현금카드를 가지고 돈을 뽑아내죠. 자기 카드입니다. 카드 사용 권한 있죠. ATM기 관리자에 대한 강에서 절도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가 하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옳고. 13번 사기죄입니다. 1번 지문 그렇죠. 세 번째 줄에 가압류 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소치하, 가등기 말소, 가압류 해제 그냥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두라 말씀했습니다. 항소치하, 가등기 말소, 가압류 해제도 바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가 된다. 예, 그래서 1번이 옳고. 2번 지문. 사기죄에서 맨 첫 번째 기본적인 사례로 수업 시간에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이것을 이제는 받아온 다음에 그렇죠. 토지 건축 허가, 현실 병에 필요하다. 받았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처분 행위가 없는 겁니다. 피해자가.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 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3번 지문. 요게 이제 또 올해 나온 또 재심 판결이죠. 그래서 이때도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딱 하면은 소송 사기 실행 차수를 인정한다는 취지 판결이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지문도 올리하게 많이 나왔던 거죠.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 사건이죠.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 사건에서는 기범이 만에 나한테 돈 달라는 겁니다. 사기의 실행 차수인 기망 있습니다. 비교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유치권 신고 사건. 유치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신고한 사건, 유치권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신고 사건에서는 바로 사기 미수죄의 성립이 부정됐다는 것. 이 두 가지 판례를 또 비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14번. 회녀체죠. 1번 지문. 예, 수의계약 이 사건입니다. 이때는 바로
공사업자 주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국고횡령이다. 즉 횡령금에 해당한다. 옳습니다. 2번 질문 0.3초죠. 계약 명의시다 딱 넣으면은 바로 무죄다. 재산자에 승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 현재 주체인 타인 재물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바로 옳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0.3초 만에 또 풀 수 있을 겁니다. 3번 질문. 그렇죠.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회녀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질문이 답이 되죠. 주권, 권. 이건 페이퍼입니다. 종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권은 유가증으로서 재물 맞습니다. 여기 이제 바뀌어서 틀리고 있죠. 회녀죄 개체인 타인 재물 맞고 반면 자본의 구성 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이 주식입니다. 주식은 재산상 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재물이 아닌 겁니다. 요게 4번이 앞뒤가 바뀌어져서 이제 틀린 겁니다. 15번 이제 배임죄입니다. 1번 질문. 중도금을 수령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인세기. 우리가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도 어떻게 전혀한 적이 있습니까? 이종 양도 담보하고 이종 양도. 바로 성형 사출기, 에어컨, 그리고 지금 오는 인세기. 이 사건에서는 배임죄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1번 맞고 2번 질문. 그래서 배임죄 주체 맞습니다. 이때는 바로 타인과의 대례적 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상 거자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이면 충분하지 대외적 관계에서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호적상 침으로 되어 있으면은 변제 주체인 타인 사무처리자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3번 질문. 이게 또 최신 판례죠. 중요한 것은 대물 변제. 변제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변제 주체인 타인 사무처리입니까? 자기 사무입니까? 자기 사무라는 것. 네, 그래서 이 대물 변제와 관련된 최신 판례가 지금 한 두세 개가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꼭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올라스 문제가 아니라 왜의 문제였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나온다의 문제였습니다. 3번이 지금 틀리고 답이 됩니다. 4번 질문은 뭐 올대하게 뭐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었던 뭐 주요 판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배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해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돼야지만 된다는 것. 16번 이제 자물죄입니다. 1번 질문. 그렇죠. 이것도 바로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 매각 대금조로 건물을 지급합니다. 회녀죄입니다. 회녀이 되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자물이 나올 수가 있고 자물죄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물 맞습니다. 1번이 지금 틀렸고 반면 배임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자물죄는 X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배임죄가 문제되는 사안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양도하는 것은 미싱, 받다가 배임이 되니까 상대방은 자물치도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 까지 또 연습을 하신 적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게 뭐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또 나중에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 질문. 그래서 대체 자물의 자물성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이가 만이로 바뀝니다. 돈 같은 게 돈으로 바뀌면은 자물성이 인정됐죠. 그걸 지금 물었던 겁니다. 네, 2번 옳습니다. 3번 질문.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물 인증을 알게 되면서 계속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자물 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문장 자체 그대로 출제된다고 했죠. 점유할 권한이 있는데 이때는 바로 자물 보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돈을 대여해 주고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정담보업자가 물건을 딱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유할 권한이 있죠. 점유할 권한은 참고로 바로 질권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물 보관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4번 질문. 네. 취득. 그렇죠. 우리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인식만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도 은근히 출제가 많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고문 되고 하니까 122조죠. 고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한답니다. 직무유기죄는 특히 부진적 부작위범에다가 계속범이고 미수분 처벌소문이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무원이 부만, 태만, 착각 등에 의해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우수경 사건을 통해서 또 보게 될 것이고 특히 이 고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직무 수행의 방해 내지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고의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지금 2번입니다. 그렇죠. 2번. 이것을 갖다가 근거하지 않고 이것은 직무유기죄 성립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고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3번 지문에서도 세 번째 문제에서 그러한 유부가 의식적인 직무 수행의 포기나 방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답을 준 겁니다. 직무유기죄 성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그래서 문서에 관한 죄 역시 꼭꼭 한두 문제씩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좀 적게 나왔다고 봅니다. 재산죄가 많이 나오고 문서죄는 보통 한 두세 문제 나오는데 지금은 문서죄가 거의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지문 사업자 등록증 이것은 뭐 공정조서 228조 2항의 등록증 아니다.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하고 주민등록증은 아니다. 아마 조문에도 직접 표시하게 될 겁니다. 옳고 니은지문 예. 대상입니다. 자동정주문 대상. 이 대상은 사실 증명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조서 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X고 다음 D거지문 예. 조정조서 이것도 워낙 중요했죠. 뭐 조정조서입니다. 이것은 당사자에 의한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성질의 공문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조정조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D것 예. 틀렸고 리얼지문 예. 토시 대상입니다. 예. 대상은 공정조서 원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옳고 미음 원래 자기 소유입니다. 허위 보존서 작성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내 거 맞죠?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합니다. 이것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옳습니다. 비어 이것도 대표적인 판결이죠. 종중의 경우 대표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것을 허위로 뭐 기재하였다면은 불실 기재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틀린 질문입니다. 나올 만한 게 지금 나왔죠. 어렵게 보이지만 준비하고 대비한 수험생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9번 위계의한 공지방 1번 지문 이것도 워낙 뭐 별표까지 하면서 주로 강조한 거죠. 키워드는 뭡니까? 신고였습니다. 그렇죠. 신고. 예, 신고되면은 거기에 예정된 어떤 일정한 행정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 의미의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문제니까 위의한 공지방 성립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그래서 이것은 갖다가 노숙자, 질병 있는 노숙자의 어떤 엑스레이 등을 이제 제출한 거죠.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위기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계의한 공지방 성립합니다. 3번 지문. 이것도 이제 뭐 강조했죠. 비권력 작용도 다 포함됩니다. 매매 같은. 그래서 감측 어선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위계로서 참가 자격이 없고 낙찰받았다면은 그때도 경매 입찰 방해죄가 아니라 위계의한 공지방에 성립한다. 바로 비권력 작용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지문. 허위 주소 송달 사건의 경우 위계의한 공지방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설의 비교 판례도 있지만 허위 주소로 이렇게 뭐 소를 제기했을 때 소송 사기 미수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20번. 이미 좀 뭐 수을 쭉 뭐 따라오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것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놀라겠지만 잘 찍죠. 그래도 아닌가요? 네, 저만 기억하나죠? 뭐 수업 시간에 저 강조한 것도 다 나왔다고 되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한 건 다 나왔잖아요. 예, 다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쯤. 그렇죠. 이것도 요정 사실 가능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법률에 의해 생산청이나 허위사실 주사면 위선자 선입하고 2번 질문. 그렇죠. 주식회사와 지금 대표회사 홍광과 선사하는 것은, 진술하는 것은 법인인 바로 주식회사 어심 진술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선죄 선입하지 않습니다. 이번 옳고 3번 질문. 이거 뭡니까? 학은 성합창 준수가 여자아이를 미선자 간음 미수의 행위를 하려다가 애 아빠가 미선자 강간 미수로 고소하니까 결백 주장하면서 그렇죠. 뭐 만약에 당신 나를 고소했는데 고소당한 사실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무고한 것 아니냐. 무고죄로 처벌해달라. 결국은 혹대를 하다가 혹까지 붙였던 사건이죠. 무고죄 선입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옳습니다. 4번 질문. 이것도 기본 소대 보는 거죠. 바로 이것은 사립학교 대학 교수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은 바로 무고죄에서 말하는 국가의 징계작용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립대학 교수 이때는 무고죄 선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쭉 보았습니다. 아무튼 기본 수업 무시하면 안 되고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 단계 확인해서 열심히 푸시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단계 쭉 따라오시면 뭐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그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마치겠습니다.